네. 그 영어랑 영도 복습을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하고 있고. 성엽이는?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말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죠? 2주 전부터? 원인, 이제 이 카메라 돌아가니까 이제 끝자로 부를게요. 원인은요? 네? 수업만 하고 있어요? 수업 지금 하고 있는 수업. 그 전 거?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했죠, 그죠, 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저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정리된 게 있어요? 네. 그거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로 돼 있어. 한국말? 네. 영어 해석은 없고? 한국말. 그러면은 그 약간, 이거리. 네, EBS 교재랑 같이 보면 좋겠다. 네, 한두 문장, 첫 두 문장 해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제가 첫 두 문장을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이번에 9월 연계될 때 직접 연계 중에서 첫 문장이 날라간 지문이 있었어요. 첫 문장이 빠지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이제 지문에 실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첫 문장만 해버리면은 이제 그걸 아예 체감할 수 없도록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라고 했고,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남았어요. 오늘이 이제 수한 2주차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보는 건데, 그 전까지, 물론 이제 그 모의고사 볼 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능 2주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짜져 있나요? 네? 대략이 짜져 있어요? 네, 지금 빨리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 마지막 주까지 어떻게, 당연히 달라야겠죠.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능을요, 절대로 이제 이 뭔가 실력만 키워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벼락치기 할까? 어떻게 전범위를 벼락치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다음 주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음 주, 그죠. 11월 23일. 그 주는요, 12시부터 저희가 빈대요. 이 1강의실이. 그래서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시험을 볼 건데, 근데 이제 듣기가 다 범위가 달라가지고, 듣기가 필요한 분들은 시험이 끝나고 제가 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만나서는 독해만 푼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듣기 필요하신 분 있나요? 이거 듣기 시간 빼고. 네네네, 50분만 바로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모르겠어요. 틀린 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질문 받고, 끝나고 나서 듣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독해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듣기 필요하신 분, 근데 듣기가 이게, 참 이게, 자만할 수가 없는 게, 듣기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순서 같은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렇게 독해 신나게 하다가 듣기를 하나 틀렸어. 89점이야. 그러면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영도고 몇 번 풀었고, 수학을 몇 번 풀었는데, 엄청 약간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듣기를 하는 게 제 마인드. 아무리 잘해도, 아니면 듣기 되게 잘하면 1.3배속 해볼 수 있어요? 1.4배속? 5배속? 거의 이제 안 들리게 말해도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막,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다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실력 올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월 3일이, 그쵸? 목요일이죠. 12월 2일까지. 제가 이거를 똑같이 이제 학원들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은 오케이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제 고3들이어가지고, 주 이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짰고, 다른 학원은 송파 쪽은 필요가 없다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스타일들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마지막까지 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주의고, 이제 마지막은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의여서 이제 그쪽을 안 가기로 해가지고, 그럼 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를 일주일에 2번을 오려고 했는데, 제가 월, 수, 목, 금 올 거예요. 화요일만 빼고. 그리고, 아니. 월, 수, 목 올 거예요. 월, 수, 목. 월, 수, 목이랑 그 이제 수능주 있죠. 월, 수에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보러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굳이 제가 온다고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편하게 왔다 가면 좋으니까. 근데 질문이 여러분들 원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빠지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빠지시되 웬만하면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준우나 은교나 저랑은 늦게 만났어요. 저 성엽이도 마찬가지고. 원년 멤버들 저기 있네요, 여기. 다 뒤에 앉은 선배님들이신가요? 네, 늦게 만나신 분들은 지금 저 친구들은 저랑 처음 만나서 EBS를 거의 2번씩 풀었어요. 풀이만 2번. 그리고 EBS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변형 문제를 또 한 번씩 좀 어려운 문제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의 책당 60개의 지문씩 각각 책들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는 3번 이상 돌린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지문에 대해서 2번 이상 돌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안 한 걸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수업 안 한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저랑 늦게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업 안 한 부분 그걸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예외 없어요. 차라리 복습을 못하더라도 제가 수업 안 했던 지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시고 첫째 문장 읽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범위가 100인데 80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80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나와요. 네, 60도 안 나와요. 내가 기억한 게 맞는지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내가 공부 안 한 게 아닌지 그래서 문제를 잘 못 맞추게 돼요. 확신이 없게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EBS 문제를 풀 때 완벽히 알고 푼다는 게 아니라 EBS 풀다가 내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억나는 정도가 조금 오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풀이 스킬을 통해서 문제 풀 수 있는데 아예 그게 안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래서 연계체감이 안 되면 아마 이번 수능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계체감을 지금 이 2주 안에 좀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해석 실력이 좋아요. 아마 그 한 지문 해석하는데요. 한 3분이나 4분 이내로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50개 하는 데는 좀 충분한 시간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 안 되면은 0 빼고 영독이랑 수학만 그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달했고 자, 수업 해볼게요. 자, 수업은요. 실무 2회의 31번부터 31번부터 이게 미주로는 76번이라 적혀져 있거든요. 실무 2의 31. 자,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뭘 맛있게 먹냐? 네? 괜찮아요. 수업해야죠. 자, 과외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재거든요. 그래서 고2짜리 애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과외가 너무 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나요? 저랑 수업하면? 댓글 안 하네요. 자, 해석해볼게요. 자, 때때로. 자, of course 묶어주세요. 자, 우리는 좋은 이유를 가질지 모른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이 수식어구 분리예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reasons 뒤에 conceptually and critically 이런 게 항상 가운데 껴가지고, 실제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수식어구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좀 입각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to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어떤 이유냐면요. 개념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리시키는 영어의 어떤 내용물을 이것의 형식과 분리시키는 좋은 이유들이 있다. 다음. 자, 이 영화. 자, 제로 다크 30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의 어떤 주제는 트래킹, 추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이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오사마 빌라덴을. 자, 바이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에이전트 하면은 요원. 네이비스 하면은 해군 특전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영화의 형식에서 이것의 컨텐츠를 분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과 좀 호응도를 볼 때 컨텐츠를 분리시킨다는 거는 이 뭐죠? 이 오사마 빌라덴이 죽이고 추적하는 이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적 형식에 섞어버려서 변화시키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끄덕끄덕하면 좀 모르죠. 전자죠, 전자. 네. 따로 분리시켜서 이러한 사건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장만 보고는 솔직히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콘텐츠, 내용물을 분리시키는 거에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기억을 계속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사단 전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뒤쪽 보면은 영화의 내용을 그 형식에서 분리시키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밑줄.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좀 긴데요. 이 영화의 주제는 미국 CIA 요원과 미국 해군 특전대가 테러리스트 오사마 빌라덴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사살하는 내용이자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게 컨텐츠죠. 사실이지만 일부 특정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이용과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의 요구로 인해 영화 제작자들은 그 영화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갈 때 원래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형식을 합친다라고 할 때는 지금 합친다는 말과 이 두 번째 문장과 같은 말입니까? 자유롭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 있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내용 바꿔줘야 될까요?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이 어떤 제한적인 활용 이런 거를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사용이에요. 다시 제가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어요. 영화의 형식과 이거를 분리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역사적 사실이 이게 제한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리스트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영화로 만들어질 때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이거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각색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뭔가 추가시키고 보시면 자유롭게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적인 스토리텔링도 해야 돼. 그리고 정보도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변화.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역접이냐 순접이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림?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아, 그래요? 자, 알았어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아시는 분 있어요? 선우? 두 개 같은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 읽은 다음에. 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세 번째 문장. 자, 이 영화에 대한 많은 비평은 내용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언급하면서 그 영화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영화는 형식상의 성공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신뢰성의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문제 제기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역사적 사실이 제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각색된 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적인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필자 입장에서는 영화적 성공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거죠. 성공이라 했으니까.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신뢰성이 무너지겠어요. but 영화적인 성공. 문제기가 뭡니까? 네? 문제 제기. 문제 제기. 일단 적어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만약 오늘 이래 못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다 적으시면. 자, 마지막 문장. 자, 내용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영화를 개별 예술 작품으로서 흥미롭게 만드는 측면을 간과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다. 자, 필자 입장에서 내용에만 집중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죠. 간과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를 간과해요? 영화를 예술 작품으로서 흥미롭게, 좋게 만드는 것을 간과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적어볼게요. 자, 내용 집중하잖아요. 내용에만 집중. 재미가 떨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 됐어요? 다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빈칸 뚫렸어요. 여기에 빈칸 뚫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잘 잡아와야 돼요.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영화 내용과 형식인데요. 이 형식은 영화의 형식이에요. 영화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 있잖아요. 뭔가 스토리텔링. 이런 요소와 분리시키는 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타당하다라고 안 그랬고 타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뒤에 반론의 여지도 있잖아요.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간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타당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줬어요. 그 다음 예시로 가는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여기에 영화 얘기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로 다크 서티가 나와가지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이 좀 뭔가 다 공개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물어볼게요. 각색을 하고 자유로운 변화를 시키고 영화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영화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좀 연결해서 잘 써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영화 내용과 형식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고민을 더 해보세요, 끝나고. 네. 됐어요? 네. 분리하는 게 합치는 뭐라고요? 아니요. 요 분리하는 거에서 지금 뒤에서 분리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야,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면은 역사적 사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통합된다 했거든요. 일단 스토리텔링 요소로. 영화적 요소가 더해져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화 내용과 형식을 합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요 분리되는 게 타당할 수 있지만 요건 좀 별로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플러스라고 해야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해야겠어요? 플러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영화적인 성공을 거뒀지. 합쳤는데 대박이 났어. 무슨 줄거리상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게 있었죠? 음향 편집상, 영상 편집상, 각본상, 여유지원상 다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내용에만 집중하잖아. 이 집중은 뭐예요? 지금 이거랑 같은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이죠. 얘는 영화 내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화 내용과 형식도 다 같이 집중하는, 다 합쳐버리는 이 내용이고, 영화에만 집중하는 거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에만 포커스를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처음에 영화 내용과 형식의 분리 이 문장이랑 여기랑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 거예요. 분리시킨다 했잖아요. 영화에서 영화 형식을 분리시키면 역사적 사실만 남아. 그 내용만 남아.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간과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한글 외에도 어려우니까 영어로 하면은 거의 박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첫 번째 줄이 색깔이 좀 약해요. 저 같으면은 이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색깔 잡기 우리 힘들었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플러스라고 이걸 마이너스를 했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했었으면은 뒤에가 플러스 되는 건 자명하잖아요. 왜냐면 이 분리시키는 거는 안 좋다. 합치는 게 좋지. 그럼 명쾌하잖아요. 근데 분리시키는 건 타당할 수도 있지. 약간 뭔가 통념 같은 걸 깔아준 거예요. 그다음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시를 활용한 거죠. 이 영화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텔링 합쳐가지고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었지. 형식으로 합쳤지. 여러분들은 신뢰성에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영화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지. 봐봐라. 내용에만 집중하면은 이거는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거의 4번 설명했는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끝나면 다시 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1번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문장 2회에 32번 시작. 요거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문장이 길죠, 이것도? 자, 이것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 문장은 호흡이 길어요. 지금 첫 문장이 길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문이 되게 길어요. 어디가 기냐면 두 번째 문장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은 다음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번부터 소크라테스까지 묶어주세요. 심지어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 had come to 밑줄 뭐뭐 하게 되다. 헤드니까 뭐뭐 하게 되었다겠죠? 비판적인 구분을 하게 되었다. between부터 문장 끝까지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현상 사이에서. 그럼 자연과 인간적 현상을 나눴겠죠? 거기에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다음 문장. 자, as부터요. BC까지 묶어주세요. 기원전 7세기 또는 8세기만큼
일찍. 그 다음에 짝대기 뒤에 as부터 오디세이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as evidenced. 자, 증명되듯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의해서 증명되듯이 자, 이것. 자, it 가주어입니다. 뒤에 to distinguish 진주어. 지금 여기요. distinguish 나온 다음에 자, A from B로 묶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섯 번째 줄 from을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from을 찾고 distinguish랑 from 사이가 A고 from 뒤에가 B예요. 이렇게 보면 빨리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become customary 나왔는데요. customary 하면 이게 관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일반적이다, 관례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가 관례적이냐면 구분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대상들 어디에 있는 대상이냐면, 자, in부터 world까지 묶어주세요. 자, 둘러싸여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들. 자, 어떤 세계냐면요, that부터 짝대기 앞까지 묶어주세요. 자, 보이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똑같이 보이는. 그 다음 짝대기가 이제 예시, 부연 설명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계절이나 별들이나 기타 등등. 자,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인간적인 현상입니까? 자연적 현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줄에 내추럴에다가 A라고 체크하고 여기 A라고 체크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from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적인 게 나오겠죠. 자, 누구와 또 구분해 주냐면 다른 것들인데요. 다른 것들이 뭐냐? 자, that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vary 하면은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자, from time to time, 뭐 시시각각, 자, from부터 time까지 묶어주시고, place부터 place까지 묶어주시고, 시간마다 다양하고요, 장소마다 다양하대요. 자, 서치에서 뭐뭐와 같은 언어, 관습, 법, 정치적인 institution, 제도란 뜻이에요. 정치적 제도, 그리고 기타 등등. 이거 인간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3단 전개에서요, 두 번째 문장 봐주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인들은 전자의 종류를 총체적으로 피시스라고 하고 이걸 자연이라고 한다. 피시스 동그라미하고 자연 동그라미. 뒤에 대략 자연이라고 있거든요. 자연 동그라미. 그리고 후자의 것들을 노모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아가 문화라고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앞쪽에 고정된 환경 동그라미. 피시스는 고정되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노모스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동그라미. 네, 이거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자연 현상과 인간적 현상 구분. 이거를 두 문장을 통해서 되게 길게 썼고요. 그 다음에 피시스. 이건 자연이고 노모스. 이거는 문화. 요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은 피시스는 고정이다. 노모스는 변화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다 보이세요? 시험 보여? 뭐요? 됐죠? 다 하신 분은 실무 2회에 34번. 제가 긴 것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시간 줄여드리려고 긴 것만 하는 거예요.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준비가 없네.
자, 해볼게요. 자, 어떤 종들은 발전시킨다. 여기서 evolve는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돌리 버돌소 체크. 준우, 나돌리 버돌소 뜻이 뭐예요?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 문장 뒤에 whether 나올 수 있나요? whether. 안 되죠. 뒤에 B가 있으니까. 보통 not이 나온 다음에 버돌서 B나 but B 있잖아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whether B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뒤에 whether 또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해석해볼게요. 자, 마음의 이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명확히 관계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입니까? 마음입니까? 관계죠. 여기 이제 별표 표시해 주시고. 자, 짝대기 뒤에 그것이 뭐냐면 위치부터 advantageous까지 묶어주세요. 진화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관계 이론. 자,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인식하는 것. 자, between부터 individuals까지 묶어주세요. 다른 종들, 다른 개인들 사이에서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 예측하는 것을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그럼 여기서 뭔가 인과관계가 있죠. A 하면 B 한다. 자, 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인지하는 게 원인이죠. 그럼 뭐 어떤 혜택이 있죠? 예측 가능하죠. 됐어요? 요게 아마 중심 문장으로서 제가 쓴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걸 쓰면서 해볼게요. 실무 234번. 관계 인지를 하면 사회적 행동 예측에 도움. 제목이나 어떤 주제 문제를 어떻게 찍을 때도 하는 이런 문장, 이런 약간 인과성 문장이 항상 이제 보기로 나오는 게 답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종류, 그러한 지식은 앞에 위에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왼절이다. 자, 왼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뭐뭐 할 때다. 하나의 동물이 알 때 상대적인 지배 등급, 두 동물 사이에,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A랑 B가 있는데 야, A가 이기냐 B가 이기냐 이거 알 때. 그리고 not just니까 뿐만 아니라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its own rank 있잖아요. 이 앞에 원래 no가 있어야 돼요. 생략된 거예요. 자, 알 때 언제냐면 이거 자신의 등급을 알 때, 상대방과 관련하여. 이번엔 뭐예요? 내가 쟤보다 센지 안 센지. 첫 번째, 쟤네 둘이 누가 더 센지. 두 번째, 내가 쟤보다 센지 안 센지. 이 두 개가 뭔가 이 관계 인지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잘하면은 이 사회적 행동 예측에 도움이 된다. 실제 이 사회적 행동 예측이 어떤 예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거를 지금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3단 전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제가 쓴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른 개체들 사이에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도 예시. 예시 1, 예시 2예요. 이 예시 1에는 여기 꼬리 감는 원숭이. 제가 감원 들어갈게요. 얘는 뭘 하냐? 얘네들은 지금 동맹자를 찾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동맹자를 찾는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문장. 상대보다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동맹자. 밑줄. 그럼 이게 뭐예요? 둘 중에 세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상대보다 자기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고 있는 동맹자. 밑줄. 나랑 더 친하네. 더 세네. 더 친하네.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순위 높은 동맹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가까운
동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나와요. 침팬지가 나와요. 자, 침팬지가 나오는데 지금 요 문장을 보고 이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고 구경하던 침팬지가 패자를 위로한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두 마리가 싸우고 한 마리가 구경해. 총 세 마리예요. 자, 이거 나눠볼게요. 자, A와 B와 C가 있어요. 두 마리가 지금 싸워요. 둘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얘는 구경꾼. 자, 보세요.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고 구경하던 침팬지가 패자를 위로한다면, 그럼 지금 A, B가 싸우고 있는데 한 명은 승자, 한 명은 패자겠죠? 얘 승자. 예를 들어서 얘는 패자. 그럼 이 패자한테 C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위로하면은 이것은 그 싸우는 두 마리를 뭐 할 수 있대요? 화해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 AB가 하는 건 뭐예요? 화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시킬 수 있지만 구경하던 침팬지가 공격을 한 침팬지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친분이 있어야 되죠. 이해됐어요?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 2회에 36번. 1번 드릴게요. 준비 시작. 아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근데 바이블 들었던 분들은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되게 많을걸요? 그냥 제 재롱잔치 보는 거잖아요. 진짜 저거 설명하는구나. 다 아는 건데. 약간 마지막에는 약간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수업 참여한다는 거에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또 혼자 있으면 또 공부 안 하거든요. 영어를 또 안 보게 되거든요. 영어는 관심만 가지면 등급이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관심을 가져도 힘들 수 있다는 거를. 근데 진짜 나 이거 또 영상 찍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힘든 일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 없죠? 저 힘든 일 있거든요. 이게 프리랜서 학원이다 보니까 학원이 강사다 보니까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렸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제가 잘렸어요. 다른 학원에서 잘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제한에 항상 이제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못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더라도 못 들어오면 제가 화가 여기까지 나요. 갑자기 1등급인데 막 시간에 못 풀어.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과외할 때 학생이 그렇게 못 풀었어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갑자기 막 1등급인 애가 못 풀었어. 선생님 제가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지 몰라!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너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다 라고 왜냐면 실력이 있는데 못 푼 거니까 좀 피곤하다고 그냥 편하게 푼 거니까 긴장하지 않은 거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3, 4등급은 이걸 진짜 잡아줘야 돼요. 시험 보고 있을 때 이분을 체크해가지고 넘어가 해야 되는데 웃긴 게 이제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막 제 수업 때 막 친구들을 뭐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해가지고 이제 반에 파토가 난 거예요. 너무 선생님이 압박하신다. 저는 솔직히 성적을 내야 되는데 시간의 제한을 못 지켜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등급이 안 나올 때는 시간을 지키게끔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시간을 재주고 넘어가라고 한 건데 이제 시험 보는데 잘 건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엄청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이 친구의 엄마가 이제 원장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잘리게 됐는데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제가 근데 거기다 뭐 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제가 가장 힘든 주였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힘든 주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또 거길 또 일을 그만두니까 또 새로운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했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평소에 열심히 살면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언제 받았냐면 새벽 1시. 저희 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만나고 끝나고 여자친구가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깨 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이렇게 두통이 오지 마서 장문인 것 같은데 장문인데 처음에 딱 그 주제가 있어. 바로 얘가 이제 아니 읽을 필요도 없어. 일단 스트레스 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힘내시라고. 네. 오늘 이번 주 힘든 건 내가 제일 힘들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게 제가 만약에 그 학원만 만약에 나갔으면은 아예 제 직업을 잃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원이 6개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나가는 게 없어지니까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든 빨리 제 요일을 찾으려고 바로 과외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용상은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왜냐면 2번 하고 그만둬가지고 2주 동안 돈을 못 받는 거였는데 이제 이 과외는 막판 삼수생인데 4회를 해달라. 4회 80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래 150인데 마지막인데 이제 일주일 만에 4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막 150을 때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80 해가지고 한 건데 아무튼 오픈반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셔라 여러분. 네. 그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시면 돼요. 실력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네, 아시죠? 빨리 수업할게요. 네. 자, 해석해볼게요. 이 말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진짜 그냥 할 줄 몰라요. 그냥 올리는 거. 저 편집 안 하잖아요. 자르면 되는데. 싫어요. 몰라요.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할 거 많아요. 자, DMW. 자꾸 BMW 생각나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던데. 빨리 수업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 스타일이 돼요. 자기 얘기만 하고 수업 안 하고 수업 끝내는 사람이잖아요. 전 수업만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빨리 할게요. 자, DMW는 첫 번째다. 분석하는 첫 번째. 자, Transactive Memory. 밑줄. 분산 기억입니다. 기억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죠. 분산 기억을 분석하는 첫 번째였다. 자, especially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특히 이것이 발생하듯이 커플 안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커플 사이에서 기억을 분산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주목했다. 대절을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뭘 주목했냐면 사람들이 종종 보충한다는 거. 여기 서플리먼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아래줄에 with 있죠. with가 뜻이 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with 뒤에 있는 명사로 보충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해석해 볼게요. 종종 보충한다. 그들의 자신의 기억을 어떤 기억이냐면요. 위치부터 unreliable까지 묶어주세요. 자신의 기억은 제한되어 있고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 기억들을 다양한 외부적 도구로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플이라고 한다면 남자애가 모르는 거를 여자애가 도와준다거나 여자애가 부족한 걸 남자애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단 전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분산 기억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기억에 뭐라고 하죠? 뭐 예시, 정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분산 기억을 써볼게요. 분산 기억. 분산 기억을 일단 분산 기억의 정의라고 할게요. 정. 네, 외부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보충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아마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이 시스템은 집단의 개별적인 구성원이 소유한 지식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결합한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개별적인 구성원이 소유한 지식. 요것도 옛날에 바이블 할 때 설명한 건데 만약에 A와 B와 C와 D 이런 각각 사람이 있어요. 원 기억나요 이거? 와.
수학, 과학. 각각이 전문성을 가지고 외운 지식들이 있어요. 이 사람 국어, 영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개별적인 구성원이 소유한 지식.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 이게 뭐냐면 A가 B가 뭐 알고 있는지, C가 뭐 알고 있는지, D가 뭐 알고 있는지, B가 A가 뭐 알고 있는지, C가 뭐 알고 있는지, D가 뭐 알고 있는지. 이렇게 다 서로가 뭐가 알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 요게 되면은 분산 기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개념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분산 기억 시스템을 따라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중 누구든지 혼자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분산 기억 플러스. 이해됐죠? 제 생각에 제가 아까 말한 일단 적어줄게요. 이거를. 왜 적냐면 이게 빈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이 개념 자체를 만약에 보기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영어로 나왔을 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적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해요. 자, 구성원이 소유한 지식. 요거랑 뭘 결합해야 되냐면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하나가 빈칸 뚫리면은 보기로 읽다가 막 해석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분산 기억이 이제 1과 2가 합쳐졌을 때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실무 2회의 37번. 실무 2회의 37번. 이니치가 나왔네요. 이니치를 이 반에서 가장 잘하는 제가 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때 은교 적었죠. 이니치 해석법. 3단계로 해가지고. 근데 주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요? 그죠? 윤성이 해봤나요? 이니치 해석법? 윤성이 시켜야겠다. 시간 안 잤네. 해볼게요, 이제. 이니치. 왜요? 뭐 했어요? 또 뭐 했어? 또 놀렸지 또. 그래요? 안 돼요. 윤성이 시키면 안 되겠다. 명사. 이번에 제가 안 쓸 거예요. 이거 물어보기만 할게요. 틀리면요? 네? 틀려도 안 써요. 틀리면 써야죠. 림. 얘기해보세요. 1, 2, 3단계. 1단계 뭐예요? 그 전치사예요. 좋아요. 1번. 그 다음. 주어가 동사한 2번. 그 다음. 그다음에 훌륭하다.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 자, 해볼게요. 한번 해석. 자, 방법. 그 안에서 사람이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은 자, 여기 밑줄 치셔야 되는데요. has some obvious relationship to 밑줄. 이게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가졌다고 하니까 명백한 관계가 있다. 방법과 이니치가 또 나왔네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자, 이니치부터 또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 방식 안에서 그들의 어떤 사회가 조직되고 통치되는 그러한 방식. 그럼 지금 두 개의 또 중요한 소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림 왜요? 네? 두 개의 중요한 소재가 뭐죠? 림? 뭐죠? 인공 방식. 그쵸? 통치 방식. 그쵸.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 이해되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인간의 소통 방식과 사회의 조직 방식 관계 있음. 그럼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예시들은 소통 방식이 언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특성이나 조직 방식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일치불일 치면은 디테일한 걸 물어볼 것이고 이제 약간 빈칸 같은 거면은 위에는 일반론을 물어볼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사단 전개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해석 다 안 했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인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오럴이라고 하면은 구술 사회예요. 말로, 이 소통을 말로 하는 거죠. 입으로. 그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통치된다. 자, 바이부터 까지 묶어주시고 후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신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그 신이 누구냐면은 일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의 소통 방식 나왔어요? 안 나왔어? 구술사회라고 했는데. 나왔죠. 그 다음에 조직의 그쵸. 사회의 조직 방식. 나왔죠. 신에 의해 통치받는. 됐어요? 이거 똑같은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고 어디로 갈게요. 구술 사회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지배 예측할 수 없는 신에 의해 지배.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똑같이 적을 필요 없고 더 짧게 하실 분은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그냥 신 써놔요. 신. 편하신 대로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세 번째 문장부터 보면 돼요. 세 번째 문장에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시지와 대화를 문자 언어, 동그라미, 문자 언어. 구술사회에서 이제 문자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자 언어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다 합리적인 체계로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많이 통제하고 자연의 신비 중 일부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신들의 변덕에 덜 의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신 얘기 나왔으니까 대비되게끔 여기 뭘 쓰면 좋을까요? 신으로부터의 독립, 신에 덜 의존 쓰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문장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성직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직자가 아주 싫어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성직자가 이 언어를, 문자 싫어함. 근데 이거 언제까지 싫어했냐면요. 이 글자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싫어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단 소리예요? 네, 통제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좋아했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 통제할 수 있기 전까지만 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만 쓰는 이유는 수능 문제에 추론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한 후부터는 이 글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만약 추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한 게 맞는데 수능에 관계 없습니다. 자, 다음. 자, 두 개만 더 하면 쉴 수 있어요. 자, 실무 2회에 40번. 실무 2회에 40번. 와, 근데 오늘은 문장 짧은 게 별로 없네요, 진짜. 스트레스. 이건 제가.
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인 거 아시죠? 10만 원. 어디서요? 밖에서. 거리에서. 다 했어요, 해석을? 와, 빠르다. 저보다 빠르신 것 같은데. 해볼게요, 바로. 자,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레이셔네요, 밑줄. 논리적 근거란 뜻이에요. 근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어려운데, 일단은 이 가로를 빼볼게요. 가로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가로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가로 빼고 해석합니다. 자,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발전시킨다. 욕구를. 어떤 욕구냐면요. 연합하기 위한, 연관되기 위한 비슷한 개인들과, 자, 그 다음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방식으로서, 자, as가 나오니까 또 뜻을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단어 안 해왔으니까 물어볼게요, 한번. 자, as의 뜻이 품사가 두 가지 있어요. 접속사랑 전치사. 접속사의 뜻이 네 가지 있거든요. 얘기해보세요. 만약 말맞이 못하면 바로 적겠습니다. as가 무엇이냐. 자, 뭐예요? 기회를 줄게요. 두 가지 해보세요. 자. 좋지 않아요? 먼저, 나중에 하면 힘든데. 그냥 적으면 되겠네요. 진짜 몇 번이죠? 거의 7번 적어요, 진짜. 10번까지만. 진짜. 1번, 너무 할 때. 이거 저번 주에 적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저저번주요. 저번 주? 부사는 뭐 만큼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as 구문이 해석이 안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처음 보죠? 봤어요, 한번? 그래요? 봤는데 안 본 것 같은데, 안 봤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as가 뜻이 이렇게 많으니까 분사구문을 사용할 때 항상 분사구문 전 단계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사구문 예시 보면 항상 as부터 시작하잖아요. as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ing로 딱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해볼게요. 네. 자, 방식으로서 수행하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첫 두 문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 방식입니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비슷한 개인들과 만나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생존 가능성 판단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여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읽어볼게요. 가로. 자, 만약에 환경이 자, turns out, 밑줄. 자, 판명되다. 자, 치명적이라고 판명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늦었을 것이다. 언제 늦었냐면요. 자, by부터 이 가로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너가 알아챌 만한 시간에는 너무 늦은 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가 그거 문제 있는 거 알았잖아?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 비슷한 개인들과 합쳐지면서. 이해됐습니까? 자, 3단 유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이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아. 환경에 생존 가능성이 되게 위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낮아지고 있다. 리스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사한 개인들과 함께 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러나가 나와요. but 체크하시고, 자,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은 이 전략에 제한을 둔다. 그럼 앞문장이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앞문장에 대비되나요? 같은 말인가요? 자, 보세요.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이 제한되면은 비슷한 개인들이 비슷한 것들을 원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문장에 대비가 되는 문장이 나온 거죠. 더 체크하시고, 수용 능력이, 수능이 미쳤네. 수용 능력, 위 전략에 제한을 둔. 근데 여기 두 번째 줄 앞에 그러나라고 있어요. 3단 전개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밑줄. 그러면은 자신과 비슷한 종을 같이 어울려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자원 한정되어 있다면 비슷한 구성원 피하기.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같은 말만 하는 문장은 순서나 삽입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논리적인 약간 이렇게 뭔가 꺾임, 소재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정말 다채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채로운 문제들이 각각에 되게 불친절하게 연결사 같은 게 없고 지칭어 같은 게 없고 대명사가 없고 그렇게 또 뭐 있죠? 정관사 같은 거, 더 같은 이런 게 없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내용으로만 파악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지금 삽입과 순서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또 떠올리면 이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 단어를 외우신 분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는 꼭 단어를 외워주세요. 저 금요일 쉬는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그 카페 가서 한 거예요. 이 문제 이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창 3개 켜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외워주세요. 그럼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자 3회에 21번 3회에 21 수업 원래 이것만 이 EBS만 하면 돼가지고 쉬어도 되는데 금요일에 이거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단어를. 지금 어디 가요? 수업 아직 안 끝났는데. 버렸어요 벌써? 준지 얼마 있다 버려요. 그거를. 단어를 좀 외우신 분들은 제가 이 약간 정리한 단어가 어떤 취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대중적인 취지로 담았습니다. 쉽지 않은 대중적인 거. 이해하시죠? 30개 한 번에 외우신 분이잖아요. 앞쪽은 쉬운데 뒤에 가면 어려워져요. 50부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때는 좀 적당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빨리 외워야겠네요. 그렇죠? 자,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죠. 미친 많이 외우라는 건지 조금 외우라는 건지. 자, 실무 3회 21번. 자, 싸움의 목적. 자, to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이 thrown은 내던지다. 적군을 내던지는 것. 그리고 그를 defenseless 하면요. 이 무방비 상태의란 뜻이에요. 무방비한, 무방비 상태의. 그 적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인 싸움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blind, 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지휘관, 심지어 전략가를 가릴 수 있다. 뭘 어디로 가리냐? 이 더 큰 어떤 그 전쟁의 목적으로 그죠?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휘관과 전략가가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목적이 하나 있겠죠? 그럼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수단이 싸우는 거지 목적은 따로 있다. 뒤에 볼게요. 전쟁은 결코 이 분리된 고립된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or 뒤에 nor 뒤에 it 있잖아요. it은 war입니다. war의 대명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복잡하다 이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거든요. 고립된 행동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뭔가 담겨 있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자, 사단전개 볼게요. 자, 전투의 목표, 적군을 경멸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휘관과 심지어 전략가까지 전쟁에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전쟁에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밑줄.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더 큰 목적이 나와요. 더 큰 목적은 뒤에 정치적 목적이다. 네, 예시가 안 나오니까 어떤 정치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정치적이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체나 거기에 대표는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의도, 즉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 의지를 가져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세요. 마지막, 폭력 행위와 그것의 더 큰 정치적 의도 또한 대치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한쪽의 탓으로 돌려줘야 한다. 자, 한쪽의 탓 동그라미. 자,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적어볼게요. 전쟁의 목표. 이 목표는 그냥 부수는 것, 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상대방 내던지는 거, 이런 것은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못 보게 함. 큰 목적은 더 큰이라고 붙일게요. 정치적 목적. 그 목적, 그쵸? 정치적이기 위해서 이 대표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서상에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자는 의도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의도는 정치적 의도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치적 의도는 한쪽 탓으로 돌려져요. 원래 문장도, 원래 지문 자체도 논리적 연결성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필요한 약간 색깔이 다른, 소재가 다른 문장만 또 빼오다 보니까 더의 격차가 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세요. 네, 뭐 특별한 문제가 될 거라고 한다면 뭐 크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의 목표보다는 더 큰 목적, 그 목적을 가린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 셔터 하겠습니다.